1969년 3월 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있었죠. 1969년 3월 5일은 박정희 정부가 이 가정의례 준칙을 선포한 날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제사, 회가변 등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라는 준칙을 국가가 만들어서 사치 금지를 권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허례, 허식, 타파. 이게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어떻게 돌려서 보면 개인적인 행사 같은 것을 법으로 막는다? 이건 조금 더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좀 과하다는 느낌도 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가정의례 준칙 처음에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요? 해방 이후 우리 사회의 혼례 상례는 남의 그 눈을 의식한 허례 의식이 정말 많았어요. 또 1960년대 무렵만 해도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 가장 큰 걸림돌이 긴 장례식이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신의 효심 또는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5일장, 7일장 이렇게 치르는 일이 드물지 않았던 거죠.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조국 근대화 과업의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가정일의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가정일의 준칙을 발표한 겁니다. 이 가정일의 준칙은 처음에는 위반해도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내용은 없었고 법적 강제력을 지니지 않은 권고 조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가정의례 준칙이 최초로 제정이 됐을 때 이 당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당시 가정의례 준칙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은요, 약혼식은 폐지, 결혼 청첩장 돌리는 것 금지, 결혼식은 예식장이 아니라 가정이나 마을회관 같은 공회당에서 할 것, 뭐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혼인 당일 혼인 신고하기, 장례는 5일 이내에 마치기, 부고나 충무는 한글로 간소화할 것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준칙을 알리고 시행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가정의례 준칙 강연회까지 열리곤 했습니다. 강연까지. 근데 이게 처음에는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이랬다면서요? 네, 문화를 갑자기 바꾸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부가 아예 법을 만들었어요. 1973년 3월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가정의례 준칙을 강제성 있는 규범으로 끌어올립니다. 자, 예물 증정과 주례사 금지하고 혼인 답례품 금지하고 장례는 3일장으로 치르게 하고 경조 기간 중에 음식물 접대하는 거 금지하고 함 들어가는 거 함잡이 금지하고 이렇게 내용을 더 구체화시키고요. 허례허식 행위를 하는 자에게 이 준칙을 어기는 자에게 벌금 50만 원을 물리기로 하는데 그 당시 50만 원을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과도한 경조사를 했다고 해서 국가가 처벌하는 이런 일이 사상 최초로 일어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소득은 쥐꼬리만 한데 1년 내내 혼상 제례를 치르다 빚까지 지는 게 우리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벌금을 물게 해서라도 생활에 합리화를 기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방금 교수님도 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니까 이상한 일들이 따라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겠죠. 결혼식을 간소화하기 싫었던 이 남녀들이 새 법이 시행되는 1973년 6월 1일 이전에 결혼식을 앞당겨 치르기 위해서 서두릅니다. 그래서 1973년 4월, 5월 달 결혼한 부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이 가정의례 준칙이 강제 시행된 이후에는 낭비를 억제한다고 해가지고 55쌍이 합동 결혼식을 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또 인쇄물 청첩장을 돌리지 않고 손으로 써서 돌리는 거는 허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많이 알리질 못했겠죠. 이러다 보니까 저명한 인사 자녀들의 결혼식에는 청첩장 없이도 하객이 몰리는데 서민층 결혼식만 쓸쓸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화환, 꽃다발 이거 금지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꽃을 달 수 있는 사람은 신랑과 양가 부모, 주례 이렇게만 한정을 하고 나머지는 꽃을 못 달게 한 거예요. 결혼 답례품 만드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다 망했겠죠. 이런 일도 생겼습니다. 화훼 농가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다 조항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제 조항이 아닌 권장 사항으로 남아있던 나머지 준칙들은 거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결혼식 주례사나 예물 교환은 그대로 진행한 경우가 많았고 예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결혼식해라 했지만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결혼식을 올린 뒤 바로 혼인신고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해놨지만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식이 끝난 후에 가정과 야외에서 음식 접대한 문화 이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 잔치 남아있는데요. 끝에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언제 결혼할래? 이거 언제 국수 먹여줄래? 이건데 잔치 국수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것도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면 호텔에서 결혼하는 거 풀린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호텔에서 결혼 못 하게 했어요. 그래요? 네. 이거 처음 듣는 얘기네요.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서 했지 교회나 뭐 성당이나 뭐 절이나 이런 데서 하고 그랬지 호텔에서는 그 호화 결혼이라고 못하게 했었는데 얼마 전에 했었구나. 풀렸던 거고. 그래서 가정의례 준칙이 풀린 건 언제예요? 1999년에 폐지가 됐는데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지금도 가정의례 준칙이 남아 있습니다. 아,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건전 가정의례 준칙.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네.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 풍속을 감안해서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제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관혼상제 의식을 행할 때 기본적으로 따르면 좋을 표준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엔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국가가 관여했습니다. 지금 가정의례는 개인이 알아서 준비하고 판단해서 하는 지금은 형편껏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죠. 예, 지금도 근데 호텔에서 너무 호화롭게 하는 결혼식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